자, 여러분, 11주차가 시작됐습니다. 11주 시작됐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운송 서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모든 국제 물류를 시작하는 국제 운송 비용을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출자가 의뢰할 때 기본이 되는 서류가 상업송장과 포장 명세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업송장은 우리 화물의 수출 화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그 화물이 이 정도 가치가 되는 화물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어느 정도 무게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게 포장 명세서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류를 갖고서 프레이트 인콰이어리 선지 견적 요구서를 작성해서 물류기업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 물류기업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해상운송인 경우에는 해운선사, 현대상선이나 머스크나 이런 선사에 의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항공화물일 경우에는 그렇죠? 대한항공이 됐든 아니면 루프트한자 항공이 됐든 해당 항공사에 한번 견적을 의뢰를 하겠죠. 그래서 견적을 의뢰해서 뭘 만들게? 견적서를 만들게 됐죠. 고객인 제조기업에서 의뢰한 요 상업송장과 요 상업명세서에 제시된 그 화물에 대한 운임에 대한 견적서를 만들어야 되죠. 견적서. 어느 정도 들 것이다. 당신들은 지금 CIF 조건을 의뢰했는데 얼마 들 것이다. DDP로 조건으로 의뢰했을 때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해당 조건에 맞춰서 견적서를 만들게 되죠. 에스티메이트를 만들고 이거를 거꾸로 다시 보내주겠죠. 이렇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의뢰한 그 내용을 보고서 운송 견적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고서 컨펌을 주죠, 여러분. 컨펌. 좋습니다. 그 견적서대로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컨펌을 주면 물류기업에서 어떻게 해요? 물류주선기업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 견적서대로 그대로 해당 선사, 항공사에 선복을 부킹해서 운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이 견적서가 만들어지고 보내지고 컨펌이 난 후에는 기본적으로 이 물류기업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본 요 화주로부터,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접수받은 수출기업으로 접수받은 CI, 그죠? 이거 인보이스죠? 상업송장 더하기 그다음에 요거 패킹리스트 PL 포장명세서 이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해요. 수출 면장. 이걸 보통 엑스포트 라이센스 LI 엑스포트 라이센스 익스포트 라이센스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어디에?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운송사, 캐리어에게 제출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 제조기업을 대신해서. 이때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제출하게 될 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SR이라고 해요. SR. The Shipping Request. 그를 선적 요구서 이렇게 되게 선적 요구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선적 요구서인 SR에 들어가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출 글씨 잘 써야겠네. 수출 면장이죠, 면장 여러분 면장. 이 수출 면장 이 세 가지 서류를 뭉쳐서 하나의 패킹으로 만드는 게 SR, 이거 쉬핑 리퀘스트가 되는데, 이 수출 면장은 어떻게 발행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수출 통관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수출 통관이 이루어지고 승인을 받게 되면 수출 라이센스 면장이 발부가 되는 것이죠. 이건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여러분? 관세사가 하는 거예요, 관세사. 그렇죠? 이 수출 통관 업무는 수출 기업에서 직접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견적을 의뢰한 전문 물류 기업에게 의뢰를 해도 됩니다.
어쨌든 요 세 개 서류가 갖춰져야지만이 뭐가 가능해요, 여러분? 선사나 항공사에 선적을 의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뢰. 선사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요 정도 서류가 접수되어야지만이 이 화물이 정말 우리 배에 우리 항공기에 실릴 예정이구나를 확신할 수가 있죠. 이게 있으니까, 연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킹 해놨다가 나 취소할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항공기나 선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shipping request 선적 요구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선복을 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사에 놓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의 선박의 배, 그죠? 우리 말로는 스페이스예요, 여러분. 적재 공간, 스페이스에 대한 부킹, 예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약이, 그죠? 딱 예약이 이루어지면 어떤 서류가 또 발부되냐면 선사에서는 요걸 갖추어서 의뢰한 물류 전문 기업에게 선사의 부킹 노트, 당신네 컨테이너 세대를 우리 뭐 현대상선 어느 배, 현대상선 파이오니아호에 다음 주 목요일 날 부산에서 출항하는 파이오니아호에 부킹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죠. 부킹 노트.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화물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화물을 싣고 갈 선박이 부킹,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수출 기업에서 육로로 어디까지? 한국까지 가야 돼. 한국 어디? CY나 CFS로. 컨테이너 화물이면은 CY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소화물이면은 CFS로 들어가서 컨테이너화 작업을 거치겠죠. 어쨌든 한국에서 보내는 수출 화물이면 부산항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부산항으로 가서 이제 CY로가 대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 이제 여러분? 선적이 되겠지. CY에 있다가 어디에? 선박에 선적. 그러니까 보통 온보드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보드가 되겠죠. 온보드가 된 상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화물이 부두에서 완전히 들려서 출항할 선박으로 적재가 되죠. 그 상태가 되면 여러분 뭐가 발행이 되냐면 선화증권 BL Bill of Lading 이게 발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선화증권 발행 같은 건 동시에 만약에 인코텀즈가 CIF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서류가 이 단계에서 하나가 더 발행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보험증권이에요. 적하보험, 그죠? 적하보험. 해상 적하보험을 가입하고 CIF 조건일 때면 그렇죠. 뭐가 발행이 될까요? 인슈어런스 팔레시 보험증권, 그죠? 요거 같이 발행이 되겠네. 그럼 이 선화증권과 적하보험이 발행돼서 누구에게 전달될까요, 여러분? 얘들이죠. 제조업체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제조업자. 그러고 나서 이게 전달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산항에서 출항을 해서 도착지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르하브르항까지 해상 운송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상 운송이 진행이 돼서 프랑스 르하브르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화물이 다시 항구에 이렇게 내려지겠죠. 그렇죠?
내려진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냐면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했으니까 당연히 선사에서는 누구에게 내 배에 실린 화물에 찾아갈 주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당신 화물이 우리 배 한국에서 실어서 우리 배에 실려서 프랑스에 도착했는데 와서 찾아가세요. 우리 배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국에 도착할 것이고 당신 화물은 아마 몇 월 며칠에 내려질 거예요. 이렇게 통지를 하죠. 그걸 보통 AN이라고 해요. Arrival Notice. 한국말로 하면 굳이 하면 뭐 도착 통지서 이 정도 되겠네. 해당 화물을 실은 선사에서 누구에게 도착지에 화물을 수령해야 되는 바이어 또는 수입자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죠. 우리 배에 와서 찾아가라고. 그렇죠. 그러면 수입자는 여러분, 그죠? 우리 현대상건이라는 선박회사에서 우리 화물 실었다고 찾아가라는데 찾으러 가자. 가서 그냥 화물 달라 그러면 주나요? 안 주죠. 누가 누군지 모르죠. 뭔가 이 사람이 우리 배에 실린 저 컨테이너의 주인, 화주라는 저 화물의 주인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증명이 어떤 거다? 얘다. 근데 얘는 지금 누구한테 있을까요, 여러분? 부산항에서 온보드 된 상태에서 선화증권하고 보험증권이 얘 수출자인 제조기업에게 넘어갔죠. 그죠? 제조기업에 갔는데 이때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출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선화증권을 한국에서 받고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야, 너네와 거래했던 화물이 오늘 출항을 했어. 선박에 실려 보냈기 때문에 니네 우리한테 매매 대금 입금해. 이렇게 되겠죠. 입금 빨리 해. 입금하면은 너네가 프랑스에서 화물이 도착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선화증권을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거래처인 프랑스에게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보내줬겠죠. 내가 보낼게. 뭘로? 국제 택배, 국제 특송화물로 딱 보냈겠죠. 우편. 근데 만약에 대금 입금이 안 됐다 그럼 어떨까? 야, 보내주지만 아직 대금 입금 안 됐어. 쟤네 프랑스 애들 아직 매매 대금 입금 안 했네, 결제 안 했네. 보내주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금이 완납되고서 프랑스에서 한국의 수출자로부터 선화증권을 수령을 했다 우편으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선사로부터 입항 무렵에 어라이벌 노티스를 받고서 입항한 다음에 그죠 한국에 가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죠, 여러분. 수입 통관을 거치고 선사에 가서 여러분 이 선화증권을 제시하면서 내가 이 화물의 주인이 맞습니다. 화물을 내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게 되겠죠. 그럼 선사에서는 딱 보고서 맞네. 이 사람이 진짜 화물의 주인이네. 선화증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고서 내어주는데 선화증권을 해운사에서 받고서 거기에 대한 반대로 뭘 주냐면 여러분 딜리버리 오더라는 게 있어요. 딜리버리 오더. 이걸 보통 DO라고 해요. DO를 발급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BA를 받고 선화증권인 BA를 받고 DO를 발급해 준다. 그러면 수입자는 선사에게 해당 선박회사에게 BA를 주고 반대로 DO를 받아서 이제 받는 거죠. DO를 받아서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CY로 가는 거예요. CY 가서 이 CY에 DO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컨테이너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교수님이 이 서류를 얘기한 건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조기업에서 수출입 운송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견적을 의뢰하는지, 그죠? 견적 의뢰한 상태에서 제조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물류주선기업, 프레이트 포워딩 기업들은 운송 수단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와 선사에게 어떻게 운임 조사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자가 확답을 주었을 때 shipping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선적 의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복을 부킹받고 거기에 대한 부킹 노트를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CY에 CY로다가 화물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정해진 출항일에 선박에 온보드 선적한 상태에서 선화증권인 BL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형화된 거래 조건이 CIF일 경우에는 해상적합원 마린 인슈어런스 폴리시, 그래서 보험증권도 발행을 해서 제조업자에게 전달을 하겠죠. 수출자. 그럼 수출자는 출항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거래선인 수입자와 대금 관계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겠죠. 해결이 되면은 내가 한국의 출항지에서 선사에게 받은 선화증권을 수입자에게 보내줬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 보내줬겠죠. 그래서 보내줬다는 가정하에서는 프랑스에 한 달 뒤에 선박이 도착하게 되면 그 선사에서 수입자에게 통지를 하겠죠. 우리 선박에 당신들 화물이 있으니까 찾아가시오. 그러면 수입자는 한국의 수출자로부터 받은 선화증권을 가지고 와서 선사에 제시를 하고 뭐를 받는다? 딜리버리 오더라는 인도 지시서랑 상환을 하게 되죠. 바꾸게 되고, 수입자는 인도 지시서를 갖고서 부두 CY에 가서 CY 게이트에 제시를 하고 해당 화물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수출입 운송 절차가 종료가 되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여러분. 선화증권도 뭐 이게 간단하지가 않죠, 여러분. 선화증권도 해상은 BL이고 항공화물은 에어웨이 빌이라고 해서 항공화물 운송장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오리지널 BL이 있고 아니면 SU 서렌더 BL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기본 단일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겠죠. 이 국제 운송 업무가 쉬운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쪽에 뭐 관심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실제 업계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많이 배워야지만이 실무에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건들이 뭐 수십 건, 수백 건씩 막 핸들링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베테랑이 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뭐 국제 서류에 관련해서 이것만 해도 뭐 교수님 한 두세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실제 샘플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오프라인 강의면은 뭐 BL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shipping 리퀘스트, 인보이스, 뭐 패킹 리스트, 뭐 수출 면장이 다 샘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여주고 견학도 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 제한되죠. 그래서 최대한 좀 알아듣기 쉬운 내용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해도 조금 국제운송 물류를 하면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겠구나, 운송 서류가 이렇게 많구나, 그 시기별로 해야 될, 순발력 있게 해야 될 일들이 많구나를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서류 관련돼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국제 화물 운임 산정하는 기준, 운임 체계에 대해서 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